6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회 마지막 모의고사 앞두고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치르면서 점수가 아직까지 마음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긴장스럽고 또 당황스러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라는 게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요. 공법 2차 과목의 유의미한 점수는 10월달 돼야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남은 시간 동안 합격할 만큼의 점수는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은 분들도 꾸준하게 해 나간다 그러면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6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냥 무난한 문제의 출제가 이루어졌고 몇몇 까다로운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또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촬영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혼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때문에 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제 해설하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짚어드리면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먼저 41번입니다. 국회법상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틀린 것을인데 자, 풀어볼게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중앙행정위원회장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요, 지정은 어떻게 지정하면 심라면 지정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갖다 국장이 하잖아요, 그죠? 그 의견을 누구한테 의견을 듣냐면 시도지사한테 의견을 듣고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원에 심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위원회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도지사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맞죠.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는 관계 전문가를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 의견 정치죠, 그죠? 시도는 광역을 수립할 때는 누가 수립한다고 되냐면 시도가 수립합니다. 시도는 광역을 수립할 때는 당의 시도의회하고 시장군수한테 가서 뭐 드린다? 의견을 드려야 돼. 지방란을 타겠죠? 사의 경우 의회 시장군수는 30일 안에 의견을 만다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른 거라서 정답은 1번이 중앙행정위원회장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듣냐면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한테 의견을 듣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실시계획. 자, 도시공객 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군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실시계획은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작성을 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작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인가는 누구한테 받게 되냐면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한테 인가를 받아요. 근데 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갖다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국장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인가를 받는 경우는 없냐면 시장군수의 인가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관리계 결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은 국장 대도시장은 도시공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공객 시설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맞다고 인정을 하면 인가는 해줘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이의 경우에 인가권자는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죠. 환, 경, 위, 기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환은 환경오염 방지, 경은 경관의 조경, 위는 위해 방지, 기는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에 관한 조건부 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실시계획은 사업에 필요한 설계도서나 자금계획이나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밝히거나 첨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맞네요, 이것도. 그죠? 장기 미집행 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안에 공시법에 따르는
재개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시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실시계획을 한다. 효력을 잃는다. 자, 2020년이죠. 작년이죠. 작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실시계획 실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안에 사업 집행이 안 됐을 때, 즉 장기 미집행 시설이 돼야 되겠죠. 근데 5년이 지나도록 재개월 신청이 없으면 그 다음날 실시계획 효력이 있고, 소유권 3분의 1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7년이죠.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면 실시계획 효력 상실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을 고른 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43번 문제로 여러분들하고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은요. 국회법상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냈습니다. 용도지역의 전반적 문제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변경입니다. 지정 변경에서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을 위반했으면 의회의 의견을 만다 들어야 하죠. 여러분,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리계획은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용광대. 용은 용도, 지역, 지구구역의 지정 변경. 광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내용은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무죠. 2번은 주민은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반권자에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5개입니다. 5개. 한마디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 지, 산업, 지구, 입지. 기는 기반시설, 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를 대체하는 거, 그 다음에 올해 새로 든 거, 입지 규제 최소구에 대해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합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위반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른 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농림지역에 있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건축제한은, 건축제한의 특례죠. 농지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법, 보존산지면 산지관리법, 초지면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하죠. 맞죠? 그죠?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중복할 수가 없죠. 맞죠? 용도지구는 중복이 가능한데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5번에 도시관리 등의 용도지구로 용도가 지정 안 된 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 용도지역이 아예 지정이 안 된 지역의 행위제한은 어디로 간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을 정받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용적률은 최대가 얼마입니까? 80이죠. 그죠? 맞습니다.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지역에서 행위제한은 어디로 간다? 가장 센 곳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됐을 때 행위제한은 어디로 가냐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2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상 관리계 결정권자가 잘못된 것을 냈습니다. 여러분, 관리계 결정권자는 누가 합니까? 시도, 대도시시장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도, 대도시장. 근데 국장만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이 세 가지가 있죠. 그게 장, 국장이 위반했을 때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초중구역이 뭐하고 연계되면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군수가 하죠. 맞습니다. 이거.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이 하죠. 이것도 맞네요. 시가와 초중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죠?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그때는 국장이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맞네요. 그죠? 시도니까 특광시 특별시행이 하죠. 그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국장이 아니고 누굽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돼야 되겠죠? 4번은 명백하게 틀렸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은 누가 됩니까? 시도, 대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잘못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상
지정 또는 세분되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용도지구 중에서 없는 거죠. 용도지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취락지구, 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 등등이 있습니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는 있죠. 최저 고도지구는 없습니다. 옛날에 최저 최고로 우리가 고도지구를 나눴거든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도지구라고 돼 있는데 고도지구는 건물의 최저는 안 정하고요. 최고 높이를 정하는 겁니다. 최저는 아니죠. 집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그 다음에 특화 경관지구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최저 고도지구가 있는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국회법 문제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무난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6번 들어갑니다. 국토개혁에 의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 이하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자, 관할은 어디입니까?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합리하고 기능 증진을 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을 말하죠. 맞습니다, 이거. 자연 녹지 지역이 지정된 자연 취락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하거든요. 맞죠? 하자 없죠? 자, 3번 들어갑니다. 공원에서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체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포인트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려고 그러면 5군데죠. 정택시 어디 놀러 가자? 공원에 놀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고요? 정택시 정비구역 택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말 때 해제가 되고 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많은데 변경을 하는데 면적이 얼마면 됩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40만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만약에 40만 제곱미터인 공원을 해제한다. 그러면 30만 이상이 포함되니까 맞죠? 근데 40만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39만, 38만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말할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지정지구의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죠? 맞죠? 주거개발지정지구는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번 들어갑니다. 도시군 국계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뭐냐 이랬습니다. 1번 행정청의 시행자는 허가 없이도 다른 사람 토지에 출입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행정청은 어떻게 출입하냐면 그냥 갑니다. 허가 없이. 누구일 때만 허가 받냐면 비행정청일 때 허가 받습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공사가 공공이죠.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때는 일정 동의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일 때만 동의요건이 있죠.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얼마의 동의를 받냐면 2분의 1의 동의를 받게 되십니다. 누굴 때만 받습니까? 민간입니다. 근데 주택공사는 공공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죠. 3번에 사업 시행자는 대상 지역 내지는 시설을 2개 이상으로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고 분할된 구역이 있으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죠. 분할이 되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군수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안에 해당 사업 일부가 시행이 안 된 경우에도 해당 결정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10년 아니고 몇 년이 되면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둘 이상의 시군 관할에 걸쳐 시행되면 시장 군수가 먼저 만다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사업 시행자를 정해주게 되습니다. 원칙은 협의가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10년이고 몇 년? 3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법상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 아닌 행위로서 개발 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은, 개발 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는 했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 난개발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럽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러면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냐면 난개발인 경우에 허가를 받잖아요. 그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러면 난개발인 것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은 이러면 난개발이 아닌 것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아닌 걸 찾아라는 이야기인데, 1.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우리가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하게 되면 주변 경관을 훼손하잖아요. 그죠?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조성이 끝났습니다.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은 괜찮다 괜찮다? 괜찮죠. 난개발이 아닙니다. 단 절토나 성토 단계까지 가면 안 되는데 정지나 포장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난개발이 아닌 경우죠. 포장 목적으로 깊이 40cm를 절도하는 것, 40cm를 절도하는 것은 난개발로 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울타리 안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서 물건을 한 달 이상 만약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올리면 이거는 난개발이 될 수 있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흙의 채취니까 이거는 단순한 석의 채취니까 이것도 뭐로 봅니까? 난개발 보겠죠. 그래서 난개발이 아닌 것을 찾으라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48번에 2번 지문이 난개발이 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들어갑니다. 국회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러분들 시험 지금 7년 연속 출제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유발 개수를 가지고 지문에 넣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기반시설의 유발 개수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들은 꼭 좀 암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반시설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건축행위는요, 건축행위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200을 초과하는 뭐일 때만 신축과 정축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지 개축, 재축, 이전은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경우로서 최소 면적은 30만 원이고 얼마? 10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3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진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되죠. 지구 단위 계획이 만약에 수립됐더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그러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을 본다.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3번 지문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표하셨다가 바꿔서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서 이쁘게 만들어지는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지면 지구 단위 계획 안에 기반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별도로 안 만들어도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미리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계획을 수립해라. 즉 뭐부터 만들합니까? 계획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뭐해라? 지정해라. 틀렸죠, 그죠? 뭐부터 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먼저 뭐하고 지정을 하고 나중에 뭘 만들어낸다?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잘못됐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곳에서는 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얼마나 만들게 되냐면 1년입니다. 안 하면 그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그죠? 5번에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은 기반시설 비용을 유발하는 기반시설 시설에서 만다 제외합니다. 그죠?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짓죠. 그죠? 거기에서는 기반시설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우리가 건축행위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유발 사업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맞죠. 그죠? 그 답은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번입니까? 그렇죠. 50번.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거예요. 자, 주민이 입안을 제한했을 때는 얼마나 5년이죠. 안에 인허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나 공사에 뭐 된다? 착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착수 안 하죠. 그러면 5년이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만다. 잃는다. 원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몇 년입니까? 3년이죠. 근데 주민이 만약에 입안을 제한했죠. 그럴 때는 5년 안에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고 착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효력을 상실해 버리죠. 그래서 5년이 돼야 되고 5년이 되는데 다음날이니까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5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으로 들어갑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만다 금지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은 사유가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녹지계획관리지역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한 단지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두 번째는 개발로 환경경관 문화재가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원칙 3년 동안만 허가를 제한합니다. 연장 안 되죠. 근데 세 번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만 돼 있는 지역, 내지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만 돼 있어서 곧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들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2년 동안 연장을 해서 합의 5년 동안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국장이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인의 심의 없이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이 제한하든 시도가 제한하든 도계위 뭘 거친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잘못됐네요. 그죠? 3번, 국장이 제한할 때는 미리 시장군수한테 가서 뭐 들은다? 의견을 들은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제한권자는 개발행위 제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한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허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5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죠. 연장할 때는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은 몇 년? 2년. 원칙 3년에 플러스 2년이기 때문에 합의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는 지문인데 정답은 2번에서 나와버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2번으로 들어갑니다. 국회법령상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이었는데 이 공공시설의 기속 문제는요. 개발 행위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에 따라 다른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조건 무상으로 자동으로 기속돼 버립니다. 근데 종전의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죠. 그죠? 그럴 때는 허가받은 행정청한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행정청이 했죠. 그럼 옛날 시설은 설치 뭐만큼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만큼만
양도할 수가 있다 이런데, 그래서 새 거는 관리청이 다 가져가피고 종전 거는 행정청이 허가받으면 행정청이 가져가기 때문에 두 개를 교환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비행청이 가면 설치 비용만큼만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옳은 것은입니다. 공공실 기속인데 52번은 1번에 개발 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니래요. 요거죠? 행정청이 아닐 때입니다.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말할 수 있다. 양도할 수가 있다. 맞나요, 이게? 비용만큼만 간다고 했죠? 양도한다고 했죠? 맞죠?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것은 전부 다 가져, 관리청이 다 가져가죠.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유상이 아닙니다. 관리청이 가져가는 건 맞는데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귀속돼 버리죠. 2번 틀렸죠? 3번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입니다. 행정청일 때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행정청한테 가져가는 게 아니고 허가받은 행정청이 아니고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돼 버립니다. 군수는 공공시설 도로 기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재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국정한테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허가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관리청에 공공시설을 통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통제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4번 군수는 공공시설 도로의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관리청한테 가서 그 의견을 듣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 도로의 관리청한테 가서 의견을 듣는 게 맞고,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그리고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공공시설 기소에 관한 문제는 좀 전에 봤다시피 옳은 것은 비행정청일 때 설치 비용에 상당한 범위만큼만 양도를 한다는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 대도시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가 아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요, 원칙 시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이 필요 인정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을 지면 면적이 넓은 행정구역의 도의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도에 걸치면 상관이 많다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도가 싸우죠. 그럴 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면적이 큰 곳에 우리가 도의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마을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사유로서 첫 번째 2번 지문처럼 시도 간의 협의가 안 될 때, 두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세 번째 이와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네 번째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을 때 국정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네 번째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말 때, 요청할 때, 이런 식으로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1만 미만이랍니다. 그러면 분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분할되고 나서 얼마짜리? 1만. 그래서 면적이 전체 면적이 1만이면 분할하면 1만 미만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최소 면적이 1만이라서 그래요.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 같으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즉 절차가 바뀔 수도 있겠죠.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5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4개죠. 4개. 요 두 문자 따드렸죠? 박스 2다. 밖은 도시개발구역 안이 아니라 밖에서 기반시설을 쓸 때 들어가는 비용. 세는 세입자, 주거, 생활안전대책. 그 다음에 세목, 그죠? 토지, 건물, 물건 권리에 대한 세목.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 추진계 같은 사업 추진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박스 2다에서 2번이 답이겠네요.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5번 들어갑니다. A도 B군에서 도시개발법상 조합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조합 관련해서 옳은 것은 A도 B군에서 조합 관련해서 옳은 것을인데 이게 잘못된 내 문제 그죠? 54번 문제가 잘못 들어왔는 것 같은데요. 54번 그 다음에 55번 자, A도 B군에서 도시개발법상 조합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근데 1번 지문이 잘못됐죠? 원래 시험지에서는 1번 지문이 조합은 B군수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토지용 계획은 54번의 지문인데, 자, 만들면서 좀 실수가 있었네요. 자, 조합은 B군수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죠?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가 시, 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제한 자체가 안 되죠. 제한자에서 누구는 빠지냐면 조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2번,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수용은 조합이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은 조합이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3번에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징역형 선고를 받고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만다 상실해버린다. 맞죠? 그죠? 임원으로 선임됐거든요. 근데 결격사에 해당한 게 판명됐죠.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는 다음 날부터 자격을 만다 상실해버립니다. 다음 날. 정비법에 가면 당연퇴임이죠. 정비법이나 주택법에서 임원은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임하는데 도시개발법은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해버립니다. 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이 아니고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조합은 비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비군수한테 설립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한테 뭐 받는다? 우리가 설립인가를 받죠. 그죠? 그래서 비군수가 아니고 A 도지사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비군수가 아니고 지정권자인 A 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지문이 여러분들 PPT 자료에는 조금 잘못 표현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했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여러분들 수용해서 노는 채권입니다. 우리가 수용을 할 때는 사전 현금 보상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 채권이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이 되겠습니다. 1번 채권으로 상환한 토지 건물이 도시개발사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의 2분의 1을 넣으면 안 되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승인을 받고 채권은 질권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채권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3번까지 다 맞네요. 4번 소유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자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우리 공법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민간이 채권을 발행하면 전부 다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금리,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발행자가 이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하는 사람이 이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7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은 환지입니다.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할 때 토지 평균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을 초과하면 안 되죠. 단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60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권리가액은 그죠? 권리가액은 환지 후가 아니라 환지 전 토지 건물의 평가액에다가 비례로 곱한 금액을 한다. 환지 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환지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게 뭐라? 권리가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후가 아니고 환지 전이 돼야 되겠죠. 틀렸네요. 2번이. 2번이 답이네요. 틀린 것을 고르는 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사업시행자는 채비 정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이를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다. 4번에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입지한지를 신청할 수 있죠. 5번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 동의만으로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없다. 맞죠? 그래서 답은 아까 앞에서 나왔습니다. 2번에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필요 없는 지문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58번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뿐만 아니라 환지 위치 면적을 고려해서 정한다. 맞죠? 위치면 토지를 환경이니까.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보르지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면 구분된 구역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면 환지계 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구분된 구역별로 책정을 없다 하고 책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그죠? 3번 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소유자 또는 임차인권자의 사용수익을 수도시킬 수 있다. 보류 책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용어로 따로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시 군구한테 가서 뭐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정답은 2번에서 틀린 지문이 나와버렸죠.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정비법인데 여기까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정비법 이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